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했던 게 시험에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용어정의란 이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용어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용어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이 중개와 중개업,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고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다음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개사는 개업을 한 자가 개업공개사인데, 개업공개사의 종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개사,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별 변경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출제했어요. 종별이라는 게 종류별이죠. 종별. 제가 말 많이 안 한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괜히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자꾸 말하는 게 돼서 말 안 했는데, 종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류를 바꾸려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칙개공이 복덕방 하던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06년 이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왜냐하면 부칙개공이 자격증 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연세 다 많으신 분들이고 우리나라에 70대는 합격한 사례가 있지만 80대는 합격한 사례가 없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시험에 종별 변경은 거의 안 나옵니다. 원칙 신규 등록. 오늘 원장님이 뭐 카카오톡으로 종별 변경 보냈죠. 이게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있고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두 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제도는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제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들 기억하는 게 좋겠죠. 부정행위 하면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인 이상 11명 이하고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생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이런 숫자들 좀 여기 숫자 있네요. 숫자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과목별로 공부하는 요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1차 과목은 50% 암기 50% 이해고요. 2차 과목은 80% 암기 20% 이해, 그 정도입니다. 수준이. 암기할 거는 해야 됩니다. 숫자는 암기해야 되죠. 강사로서 암기하라 이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저도 EBS 강의 5년 했는데 TV에서 암기하라는 말 안 해서 그냥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하라더라고. PD가 암기하라 하면 강사 무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는. 자, 오늘 공부할 내용부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3문제 나왔는데요. 오늘은 등록 절차에서 한 2문제, 결격 사유 1문제, 그 다음에 사무소에서도 1문제, 겸업 제한, 고용인 인장 등록 한 8문제 정도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고용인 제도가 보조원 고용 숫자가 개정됐습니다. 이게 4월 18일 날 개정됐는데 제가 요약집 원고를 출판 그 인쇄소에 넘긴 게 4월 18일이에요. 그 당일날 공포됐어요. 거의 시중에 있는 책에 이게 반영된 책이 없습니다.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책은. 근데 제 요약집은 100% 반영은 안 되는데 한 90% 정도는 반영해서 그날 원고 넘긴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일부 빠져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4월 18일 날 개정됐습니다. 고용인. 자, 그러면 먼저 등록. 지금 등록 주유소도 지금 주유소가 엄청나게 폐업하고 있대. 전기차, 수소차 들어오니까 이제 주유소 앞으로 사양산업이죠. 옛날 주유소 사장님들 돈 많았잖아요. 많이 벌었잖아요. 요즘 주유소 돈 안 된대. 계속 폐업한대요. 옛날 주유소가 허가제에서 지금 등록제라고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등록제. 그 허가제는 허가 내줄 수도 있고 허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허가제는. 근데 등록제는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돼요. 그 중개업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된다. 옛날 허가는 허가 총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1999년도 7월 1일 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격증을 1999년에 따가지고 개업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허가제여가지고 허가 총량제더라고. 아파트 단지 안에 한 개 폐업해야 하나 등록해주는 허가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할 수 있다. 자, 요약집 22페이지입니다.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요약집 순서대로 다시 이걸 다 바꿀까. 첫 번째 줄은 좀 바꿨어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순서를 안 바꾸고 그냥 요약집 페이지만 적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의 교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강의 노트를. 그 또 순서를 다 바꿔버리면 그 강의 노트하고 또 순서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순서는 그냥 그대로 하고 요약집 페이지만 적어놨으니까 요약집 페이지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22페이지 다음에 23페이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과서하고 순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은 다 있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 가지고 올 수 있다. 강의 노트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러면 무조건 다 사야 된다. 지금 살 수도 없어. 다 품절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있으면. 그래서 강의 노트를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페이지 수만 이 요약집 페이지로 바꿨고요. 요약집에 다 있어요.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페이지는 적지만 네, 있으면 가지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서를 안 바꾸려고 노력했고, 다만 새로 신설된 거는 좀 추가했습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소개해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뿐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업자는 보수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한두 번 중개하고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대인적,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물건을 보고 허가 내줬기 때문에 건물주 죽으면, 건축주 죽으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 건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즘 다가구 같은 거 다 지어놓고 팔면서도 세금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매수인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건축주 변경 신고를 해가지고 사용승인 받기,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기 전에. 다가구는 사용승인이죠. 건축법은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쓰죠. 똑같은 말인데 의미인데 단어가 달라요. 법마다.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법마다 조금씩 쓰는 말이 다르다. 자, 어쨌든 건축법은 대물적 허가인데 요건 대인적이다.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등록 효력도 상실된다. 별도의 등록 취소 처분 없어도. 또 이 등록은 자유재량행위 반대가 기속행위입니다. 기속, 재량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해 줘야 된다. 허가는 재량권이 있다고 했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인데 등록은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등록 요건 맞으면.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요약집 23페이지에 있고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가로 안에 있는 게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하는 거하고 등록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용어정의에서.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자 이 말은 개업할 수 있는 자 이 말이라고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요. 상도에 어긋나잖아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개업하면 그만두고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 제외라는 말 이게 인터넷에 많이 따지더라고. 국어적으로 제외하면 안 되고 포함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던데 제가 국어적으로는 설명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 제외라는 의미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불가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도 외국법인도 등록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을 따와도 등록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개업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요약집이고 기본서에도 없고 요약집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걸 그림으로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기본서에도 없어요. 이 그림 없죠. 기본서에도. 그 전체적인 흐름인데 등록 절차인데 제가 그림으로 이게 그래서 이 페이지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서에도 물론 이 그림은 없습니다. 그 개업 등록 절차가 개업 절차라고 있어요. 개업하려면 먼저 자격증 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따지 않고 개업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단 특수법인은 가능하죠.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죠. 변호사는 자격증 안 따고도 등록할 수 있다. X입니다. 변호사도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걸 사진 찍어야 잘 나오고 이거 찍으면 이상하게 나와요. 모니터 찍으면 이상하다고 사진. 예, 이걸 찍어야 된다. 그럴 것 같은데 모니터 찍으니까 지금 펀드펀드다 이상하더라고. 집에 가서 보니까. 제 얼굴 나오게 찍어도 되고 제가 초상권 주장 안 하니까. 네, 어쨌든 변호사도 자격증 따야 된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변호사는 법무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안 따고도 해도 되죠. 법무사 업무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업공개사 업무는 등록은 안 된다고. 판례가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서울 서초구에서 젊은 30대 변호사가 이거 등록 신청했는데 등록 거부되자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등록 안 된다. 변호사라도.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된다. 변호사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많이 땄어요. 그래서 겸업하고 있어요. 사무소 한 군데에서 2개 다 해도 되죠. 변호사 업무하고 중개 업무하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처음 강의 들을 때는 너무 말이 빠르고 모르다가 자꾸 갈수록 또 이제 조금 알게 되고 100% 처음부터 100% 몰라도 돼요. 너무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말이 빠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 말하는 게 참 빨리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더 빠른 것 같다. 지난주에 빠르다고 한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 또 금세 잊어먹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지. 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아침에 오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빨리 하지 말라고. 근데 본인은 안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 아침에 오면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일찍 와서 앉아있으니까 아침에 오자마자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 그 지금 모르고 또 가만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엄청 빨리 한 것 같네. 제가 봐도. 천천히 하면 또 잠 올 수도 있고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운전도 고속도로 그냥 가만히 오니까 졸리더라고. 이게 국도로 와야 좀 뱅글뱅글 돌아가고 막 긴장을 하고 이러는데 좀 너무 천천히 하면 졸릴 수 있는 단점도 있기는 해요. 100% 만족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띠세요? 띠가 무슨 띠냐고요? 닭띠 아니세요? 바로 제가 맞췄네. 닭띠. 예, 닭띠하고 저하고는 좀 상충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알겠습니다. 닭띠, 원숭이띠 이러면은 좀 토끼띠하고는 상충, 원진살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경험칙상 그렇더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와이프는 저하고 합이 맞아요. 돼지띠하고 양띠, 토끼띠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는 맨날 치고받고 싸워도 자기가 금방 일을 돌아서면 말하고 그래요. 근데 닭띠하고는 한번 싸우면 한 달간 말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 차이점이. 통계학이니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하여튼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교육.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뒤에 가면 또 교육제도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3번 요약집 맨 뒤에도 있는데 교육제도 5개 있으니까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신 분은 요 과목을 조금 공부하셔야 되고 뭐 보통이다 생각하면 안 해도 되고요. 조금 100% 맞출 수는 없는데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 이게 개인 취향, 개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다 맞추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교육받고 나서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등록관청에다 신청을 하고요. 등록관청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일 이내에 7일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암기 프린터 2번 맨 밑에 있습니다.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이죠. 14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무조건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등록 기준을 심사해서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7일 이내에 등록해 주고 부적합하면 반려합니다. 반려.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제가 이중 등록을 한번 신청해 봤습니다. 이중 등록을 신청해 보니까 등록관청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가 왔는데 엄청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더라고. 이게 등록되면 큰일이잖아요. 이중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절대적 등록 취소죠. 그래서 막 진짜 긴장되고 엄청나게 불안하더라고. 불안하면서 약간 긴장되고 약간 쾌감도 느끼면서 약간 고통받으면서 또 쾌감도 느끼죠. 묘한 그런 하여튼 묘한 감정이더라고. 뭔가 막 흥분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편지 열어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 반려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한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 요건에 부적합하면 돌려주고 반려를 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받고 나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등록증 교부받으려면은 이건 며칠 이내 교부해 줘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등록증 교부받으려면 그 전에 먼저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기출문제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등록증 법조문에는 보정 설정이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조문에는. 그래서 시험에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사들도 그걸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제가 이의신청해가지고. 왜냐하면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 개시 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에 한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인장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그러나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장 등록도 등록증 교부 전에 먼저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또 다시 나옵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요. 3개월 초과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요 뒤에 다시 계략적으로 벗고 또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25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3번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근데 이걸 제가 요약집을 만들면서도 고민을 했고요. 근데 또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에도 이 개정될 예정인데 이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X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미 2달 전에 이렇게 바꾼다고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 마음이에요. 이거는 국회 동의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거의 100% 이렇게 바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바뀐다고 예고는 돼 있고요. 그 바꾼 이유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누구가 중요해요? 청년이 중요하잖아요. 청년층들은 스윙보트거든요. 스윙보트. 수시로 바꾼다고 여당 야당 없이 우리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한번 정한 사람 끝까지 아무리 뭐 나쁜 짓 해도 계속 찍어줍니다. 우리는 무조건. 근데 젊은 사람은 스윙보트. 수시로 바뀐다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찍어준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다 보니까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들 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놨습니다. 아직 삭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중 모의고사에 이게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문제풀이 책을 쓸 때도 이걸 삭제된 걸로 예상하고 책은 미리 쓰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삭제 안 됐습니다. 앞으로 삭제될 걸로 믿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뭐냐면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특수법인입니다. 이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다. 제가 아까 공인중개사법상은 변호사라도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나 지역농협은 자격증 안 따고 조합원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수법인은 등록한다 안 한다? 원칙 등록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안 합니다. 근데 다 특별한 규정이 있고요. 규정 없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합니다.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인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는 5가지겠죠.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종류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 주식회사 아니라도 되죠.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상법상 회사라도 되잖아요. 주식회사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 주식회사 아니라도 된다.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상관없다. 상법상 회사이면 된다. 이번 시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시험에 만, 분,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다 X죠. 그 와이프가 자꾸 표현해라, 사랑을 표현해라 해서 당신만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쳐다보면 눈을 뽑아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또 그렇고 말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 하고 말 안 하면 또 말 표현하라 하고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참 이것도 금지인데 자꾸 이게 그것도 그만 끝. 어쨌든 만자 들어가면 거의 X입니다. 80% 이상은 만. 근데 요거는 옵니다. 그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입니다.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가지 할 수 있습니다. 24번에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는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분의 1입니다. 시험에 4번 사원, 임원 3분의 1만 교육받으면 된다. X 출제됐습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된다. X.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원하고 임원이 똑같습니다.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누가 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무한책임이죠. 무한대로 책임을 지니까 그건 임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여기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원이라고 돼 있지만 가로하고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조문에서 같다. 이와 같다. 무조건 앞으로 나오는 조문에서는 사원이라 하면 전부 임원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드니까요. 등기 안 돼 있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다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 우리 실무교육,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교육장 위탁받으려면 50제곱미터 이상인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 카페 이런 거 네이버 카페인데도 보니까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를 설정해 놓더라고. 막 타단지 비난하고 그러면 그런 단어 뭐 금단에 뭐 예를 들면 안단테 그 공사장 붕괴된 거 이거 안단테 금지어 선택해 이제 안단테 꺼내지 마라. 뭐 GS 건설 꺼내지 마라 이런 거 금지어를 설정하더라고요. 그 말 하는 순간 바로 활동 정지시켜 버리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자, 앞에서 다시 등록관청, 아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했는데 등록관청 앞에 했던 거 또다시 반복입니다. 시군구가 등록관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면 용인시장이 아니라 처인구청장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무조건 X. 공인중개사법상은 또 세법이나 공법에는 다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상 그렇다고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 말은 용인시의 처인구면 처인구청장은 자치구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구가 있으면 무조건 모든 구청장입니다. 신고관청, 허가관청, 등록관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 뭐 전부 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어쨌든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요.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천에 개업하려면 여주에 집이 있어도 여주시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장한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 요건 암기 프린터 2번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4본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전자적 확인 X 이 말을 줄여놨는데 여권용 사진입니다.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여권용 사진 제출할 필요 없다. 제출해야 됩니다. 옛날에 반명한판 사진이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반명한판 사진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권용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했죠. 소유권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잖아요. 건물주 아니라도 된다. 나무 건물에 개업해도 된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면적 제한 없다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시험에 출제돼서 외국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려면 자격증 4본을 제출해야 된다. X. 외국 자격증은 제출 안 한다 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1, 2, 3번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5번도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이나 자격증 4본은 미제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되고요. 등록 통지 7일, 매수 신청 대리 14일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암기해야 된다 했죠? 네.
무허가는 건축물 대장 허가 안 받은 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무허가는 아예 미등기는 원래 우리 등기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면 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아직 건축물 대장이 있지만 등기는 안 돼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등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아파트는 사용 검사죠. 사용 검사는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2달 걸린대요. 사용 검사 받고도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2달. 그럼 2달 동안 개업 못 하느냐? 할 수 있다고. 사용 검사 받았기 때문에 쓸 수 있죠. 그런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되는 사유를 적으면 되고요. 무허가인 경우는 아예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무허가 경우 옛날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에 한해서 옛날에. 근데 요즘은 아예 무허가인 경우에는 그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철거 원상복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한 거니까 미등기는 적법하게 허가 받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직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등기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등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고용관계 종료, 행정처분 사항. 근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 되는 게 등록관청이 협회로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자격 취소된 줄을. 왜냐하면 자격 취소했다고 시도지사가 등록관청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다. 왜 통보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행정전산망에 시군구 행정전산망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까지 다 입력해 놓으면 정부 행정전산망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 협회로 보내놨다가 만약에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협회에 물어본다고. 이 사람이 이중 등록돼 있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11일. 이천에 오늘 등록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여주에 가서 다시 이중 등록 신청합니다. 이중 등록. 그럼 여주시장은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 이유가 뭐냐면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7일 이내예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 주는데 협회에 물어본다고. 이거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등록돼 있는지 물어보고 이중 등록돼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등록 반려 통지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 사례로 문제를 낸다면 이거는 여주시장이 이중 등록 해준다, 반려한다, 둘 중에 답이 있어요. 답은 맞았습니다. 맞추셨어요. 맞아요. 이해 잘하는데 맞아요. 혼자 맞춰서 지금 다른 분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확인 다음 달 10일이 아직 안 됐으니까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조금 요거는 다음 달 10일 5월 11일 등록해 주면 6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공무원이 한 건 들어오자마자 통보하고 그러면 너무 일이 많아지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한 달 거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 통보해 준다는 얘기 월초에 그 전달 거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통보가 안 갔으니까 협회 물어보면 뭐 아무 이상 없는데 이중 등록 아직 된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5월 달이 아니고 이제 6월 달이면 안 해주겠죠. 6월 10일까지 통보가 갔잖아요. 그래서 안 해준다고. 이런 거는 이제 반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인데 보정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보정 설정 확인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니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이라고 아까 그림에서 이야기했죠.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보면 그래서 업무 개시 전 해놓고 그 가로 해놓고 또 따로 적어놨죠. 56번에 1번.
제가 보다가 프린트 페이지 말하다가 뭐 이거 말하다 이러면 정신없어가지고 처음 오신 분은 다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고, 다 못 따라가면 그냥 요약집에 페이지 같은 거, 번호 같은 것만 적어놨다 나중에 보시면 돼. 능력이 안 되는데 똑같이 하려고 하면 힘들죠. 너무 다 능력이라면 좀 그런데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도 있고 태어나서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개인차가. 그러니까 개인 그거의 성향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연작이 안지 홍곡 찢어지오 이런 말이 있어요. 참새제비가 봉황을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자, 이게 등록 신청서입니다. 요거는 등록 신청서인데 요약집에 물론 없습니다. 기본서에도 소식 없는 거 있어요. 이거 그냥 제가 한 건데 이게 시험에는 나왔어요. 뭘 보려고 하냐면 이게 등록 신청서입니다. 등록 신청서. 등록 신청서에 뭐도 있습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도 있죠. 등록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요 밑에 그림이 없는데 거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지금 요거 보라고. 이게 아까 종별, 오늘 종별 카톡 받았잖아요. 종별 카톡으로 받아요? 문자로 받아요? 카카오톡. 오늘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단체 문자를 이게 100명한테 동시에 문자 보낼 수가 있대요. 이게 그런 기능이. 저는 한 번도 안 보내봤는데 한 번씩 오더라고. 저한테도. 그게 오면 탈퇴를 해도 그게 카카오톡은 탈퇴하면 그냥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고만 끝나는데 전화번호는 안 뜨는데 이게 단체 문자는 보냈다가 나가면 나간 사람 그 전화번호가 다 거기 저장돼 있대. 거기에. 그래 그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더라고. 근데 그게 아예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차단해버리면 또 멀티 긴 거는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 전송 같은 게 긴 거는. 그게 문제인데 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그냥 카카오톡도 미치겠어. 저도 동창회 이런 데서 계속 초대를 해버리면 나가면 그것도 누가 나갔습니다 이런 게 보이면 또 재수없다고 하잖아요. 저 인간 또 별나다 이렇게 할까봐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막 아침마다 한 200개씩 와요. 카카오톡이. 자꾸 초대를 하니까 안 나가고는 있어요.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러니까 미친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종별이 2개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부칙개공이 없죠. 왜? 부칙개공은 등록이 안 되잖아요. 등록 신청 못 하잖아요. 신규 등록. 그래서 없다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등록증에는 보니까 종별. 아까 오늘 종별 했잖아요. 종별. 카카오톡 받은 거 종별. 종류별. 종류가 3개예요. 법인인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줄여서 부칙개공. 그냥 중개인, 뭐 시중에 있는 다른 문제에 보면 중개인, 부칙개공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분들이에요. 그럼 이 부칙개공은 등록증,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부칙개공? 자격증 없다. 부칙개공 등록증 있다 없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안 했는데 한글로 보니까 등록증 찾아가라고 연락 와요. 등록 신청도 안 했는데 등록증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등록증에는 종별, 이게 부칙개공은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등록증을 교부한다고요. 그 시험에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다르다 시험에 나왔다고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런 거는 그림만 보고 이게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기본서에도 없어요. 이게 서식이. 근데 시험에는 출제를 했다고요. 종별이 다르다는 거. 여기에 인장등록, 여기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등록, 여기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등록 하는 거라고 여기에. 그리고 변경하려면 또 여기에 변경인장 도장 찍으면 돼요. 분실하면. 근데 뭐 등록 신청, 변경인장을 여기 찍어. 옛날에는 등록증, 옛날에 제가 할 때는 보면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위에 붙여가지고 위변조 못하게 이렇게 줬거든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아예 전산으로 그냥 스캔 떠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그 복사돼 나오더라고. 그냥 등록 신청할 때 그 찍은 도장이 등록증이 그대로 스캔 떠 나오니까 테이프 붙여주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이게 스카치 테이프 비슷한 거 붙여줬어요. 인감증명 이런 거 때문에 옛날에 붙여줬잖아요. 이게 위변조 못하게. 근데 요즘은 아예 스캔 떠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합격하면 공짜로 주잖아요, 자격증. 그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합격했는데 자격증 받으러 가가지고 사진 바꾸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재교부 신청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재교부 신청할게요 하니까 돈 주세요 2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돈이요? 아니고 재교부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지금 재교부는. 그러니까 사진 이쁜 거 붙이라고요. 사진 바꾸려면 재교부 신청해야 돼요. 처음 받으면서도. 교부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된다. 이거는 시도이사가 하니까 시도조례. 나머지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시군구조례. 이 시군구조례 할 때는 예를 들면 2천은 아니고 용인시 처인구면 처인구는 조례 없죠.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인시의 경우는 용인시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야 돼요. 처인구가 아니고. 그 처인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비자치구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없죠. 조례는 시군구 의회에서 만드는데 처인구 의회 자체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장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시 의무가 있는데 개시 의무부터는 개시 의무까지 할까요? 개시 의무 이번에 바뀐 게 개시 의무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여기는 원본이라는 말이 있고 원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3번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 사본이라는 말 없어요. 그러면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에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안 해도 돼. 우리가 말하면 거짓말이다, 농담이다 이런 말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웃기려고 그냥 농담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말하면서 어떤 사람 말하면서 이번엔 진짜다, 내가 진짜다 이러면 이때까지 말한 건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진짜는 진짜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원래 하는 게 진짜지 다. 근데 거짓말했을 때는 농담했다 이런 거 말을 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도 원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원본이라는 말이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없는데 이게 들어간 이유가 어떤 사람이 따진 거예요. 이게 원본 사본 없으니까 사본해도 되잖아 해가지고 자격증을 빌려주면서 원본은 집에 놔놓고 스캔 떠가지고 칼라 복사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게시해놨다가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원본이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원본은. 사업자 등록증은 그래서 원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원본이죠. 사본은 아니고.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등수사보자 이런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이나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모만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개시 안 해도 됩니다. 이 자격증 있는 사람 혜택을 많이 줘요. 저도 지금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강의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 해서 개업한 사람은 40% 장학금 준대요. 40%. 혜택 주는 데 많아요. LH 같은 데 50만 원 줘요. 자격수당 자격증 따면. 회사마다 혜택 주는 데 많다고. 부동산 관련 업종은. 개발회사 이런 데도 개발 전문 인력도 될 수 있어요. 5년 이상 유경험자면. 자산운용 전문 인력도 될 수 있고요. 5년 이상 유경험자면. 자격증 따고 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달라질지는 나중에 자격증 따고 기다리면 돼요. 사무소 명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